네, 다음은 이제 54강. 우리가 53강에서는 저당권 해가지고 실행 전의 효력을 봤었고요. 이제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면 그 말은 경매로 간다는 겁니다. 실행과 소멸. 그래서 1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권능이죠. 저당권의 실행. 작은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의 우선 변제 권능은 기본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그 환가득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음으로써 실현된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단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저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를 하고 저당권자가 그 금전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2번 쭉 읽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경매를 청구를 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또 어때야 되겠습니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빚 안 갚을 때 하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을 것을 요한다. 다음 양가로 이번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 권능의 순위. 전 시간에 한번 쭉 말씀을 드렸던 거 넘버 2 이야기하면서 했던 겁니다. 저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에 관련하여 다른 권리와의 사이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빚잔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바로 넘버 2. 판례는 우리가 밑줄 뭘 확인했었습니까? 공익비용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실행비용 또는 집행비용 털고 다음 공익비용 털고 다음에 3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걸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번은 당해세. 다음 5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이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해서 나머지 가볍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저당권과 용익 관계. 이 말은 저당권과 이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용익 물권이 있을 때 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민사집행법 91조에서 다루고 있고요. 민사집행법이지만 이거는 저당권 실행됐을 때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민사집행법에는 91조에는 인수주의와 그 다음에 소멸주의가 적어져 있습니다. 2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주의하실 것은 갑소유 부동산의 1번 의리 저당권, 2번 병이 저당권. 그럼 병은 지금 후순위 저당권이죠. 예, 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되더라도 그냥 매각돼 버리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을 보면 3번이 마지막을 보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멸주의 또는 삭제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사항은 끝에 보면 인수한다 해가지고 인수주의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걸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지상권이나 전세권, 용익물권 가지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순서가 지상권이 앞서죠. 그걸 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경락이 됐을 때 이 지상권 어떻게 해야 한다? 떠 안아야 된다.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반대로 갑소유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병으로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소멸주의,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순위가 뒤처지니까 이게 쭉 적어져 있고요. 그럴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 갑소유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 저당권, 2번으로 병이 지상권, 다음에 3번 정이 저당권, 그리고 이 후순위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요 지상권은요. 정의 저당권보다는 앞서고 을의 저당권보다는 뒤처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상권 어떻게 되느냐. 요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상권이 소멸하느냐 인수가 되느냐 말소가 기준이 되는 권리. 이거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최선순위 저당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A보다 순위가 뒤처지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A라는 A의 지상권이 먼저 있었다. 최선순위보다. 네, 이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지상권은 인수주의. 그래서 저당권과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용의권자. A는 쫓겨난다. 소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번 이거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선수의 저당권보다 순위가 뒤처질 때. 4번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얘들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죠. 최선수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것들. 이거는 인수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수해야 되는 전세권 경우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지고 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돈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에는 저희가 누워만 있어야 되지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 인수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물적 부담을 떠안을 뿐이니까 그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음 2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 인한 법 문제 해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이야기하면서 366조에도 법정상권이 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경매로 달라졌단 말이죠. 이 말은 처음에는 같았다는 겁니다. 역시 동일 소유자성. 갑이다가 경매로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이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니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존재하여야 한다. 성립요건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대지 마. 나대지 나와 있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 판례는 판례 박스에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물의 건축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 사례 판례는 당시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이 진전이 되었고 후에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건물이 완성이 된 경우에 이를 긍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 판례니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앞에가 토지 단독 저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면 우리가 공철신 씨 함께 나대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적어두고요. 공철신 사안은 토지 건물 공동 저당권 그 다음에 이건 철은 철거 다음에 신축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여 함께 나대지 마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B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갑으로 같으면 되니까 설정 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동일 소유자성이라는 요건은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 마지막 디귿번.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또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그럴 때 이제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요. 공철신 씨 함께 나대지마 환지마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먼저 보고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가지고 달라지게 되면 법정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되었다. 이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간단한 겁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의리한 애가 여기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건물에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도 저당권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음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했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자,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건물 저당권 어떻습니까? 소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은 저당권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은행은 저당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은행에 불리해지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법정사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암기로 처리하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공철시는 안 된다. 다음 2번 건물 없는 토지 나대지죠. 3번 건물 없는 토지, 4번도 건물 없는 토지 전부 다 나대지입니다. 뒤에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효가 나와 있고요.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제366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사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지상권과 다를 바가 없다. 나와 있고요. 기업번 요건이 갖춰지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니은번 법정사건은 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 건물의 부지, 기지, 주의 외에도 그 옆에까지 필요한 범위까지는 미쳐야 된다는 거. 한편 법정사건의 존속기간은 법이 정해버리고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니니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281조 30년, 15년, 5년 이거를 준용을 한다. 1번 법정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지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따르고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면 법정지상권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약정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지만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상권일 뿐 지상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료 연체가 있으면 소멸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번 366조 법정지상권도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 성질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괄경매 청구. 일괄경매 청구는요. 이제 365조에 나오는 건데 갑소유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시간상으로 저당권 설정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나대지였죠. 건물 없었죠. 그러면 이때는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정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철거되게 되고 철거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손실이니까 우리 민법은요. 분명히 이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인데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경매를 청구하는 거 일괄 경매를 청구하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고요. 이건 권리니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는 이건 의무다 하면 X고요. 그냥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일괄 경매 청구권이 행사가 되더라도요.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절대 우선면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판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문으로만 보면은요.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축조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걸 양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때는 일괄명 청구가 안 됩니다. 뒤집어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고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애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다르니까 안 되겠지만 이때 나중에 다시 갑이 양수를 받아가지고 같아지면 또 이때는 일괄명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판례들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유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 토지상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제3자가 축조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조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이때도 건물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축조한 경우라도 실행 당시에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때는 인정이 된다. 2번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토지만의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다. 즉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한다고 하여도 건물의 매각경매에 대해서는 절대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 나머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당권의 소멸 사유들도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 특히 3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 부종성에 기하여 소멸한다 나와 있고 동시행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피 깎는 건 변제하는 건 무조건 선행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으며 변제가 선행이니까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은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나와